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권 인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는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기용했는데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3일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장관 내정 사실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한 핵심 인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에서 2008년 그의 보좌관으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의 대북 접근법은 지속적인 외교 실행, 동맹국가의 공조, 협상 재개를 위한 경제 제재 강화와 단계적 접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9월 미국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진정한 대북 경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말 자원 접근의 다양한 경로 차단 등으로 이란 핵협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 이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핵 협상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왔습니다.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other policies vital to our security.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 초기 수석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앞서 지난 8월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 영내 동맹국가 안보 국방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고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여성 최초의 국가정보국 D&I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 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내정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자리를 되찾고 직면한 최대 도전에 맞서 세계를 결집시키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를 향상시킬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험은 지난 8월 25일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진행했으며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를 1,500피트, 약 3.2km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2초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벽한 무기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관련 적합성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며 F-35A 전투기의 B-61-12 장착은 미국과 동맹의 전체적 억지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핵 폭탄인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과 함께 폭발 강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고안돼 핵 벙커 버스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북한의 10월 무역액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이번 하락은 두 나라 간 무역이 한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10월 북중 무역 자료입니다. 이 기간 두 나라의 무역 총액이 165만 9천 달러로 기재했는데 이 숫자에 오류가 없다면 이 규모는 두 나라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또 지난 20여 년 동안 두 나라의 월 무역 총액이 2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최대 6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2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무역액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 무역 자료에서 더욱 눈에 띄는 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만 달러로 10월 수출액 140만 달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통상 북한은 대중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월등히 높아 지난 20여 년 동안 몇 차례를 제외하면 매월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이례적인 10월 수입액 급감으로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북한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급감한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상황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문을 걸어 잠근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았던 월 무역액이 지난 3월 1,864만 달러였던 점으로 본다면 이보다 약 9% 수준에 불과한 10월의 무역액 감소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Throughout the year, there's been less and less and less trade. A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the UN sanctions over their nuclear program, plus these pandemic closures along the North Korean border. The sanctions don't prohibit all trade, and yet virtually all trade is stopped.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일부 언론 매체들은 북한 내 상점들에서 주요 생필품들이 사라졌으며 북한의 미국 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진 석탄 수출과 대형 유조선들의 북한 항구 입항이 지난 석 달 동안 급감한 정황들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북한 내 외환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석탄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다 막혀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 또 이제 여기에서 부수입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도출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돼서 수입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북한과 중국의 이례적인 무역 급감 현상에는 공식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등이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 판단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비핵화 달성 시 베트남은 북한 번영에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3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의원 장관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외교가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당시 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이는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베트남이 미국과 한때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베트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언급하면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한동맹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미한동맹 자체가 북한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군이 북한의 가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공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이지스함의 증설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 ICBM 가정 발사체를 이지스함 해상 요격기로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목적의 이지스함 증설과 필요 예산 확보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실험은 BMD 시스템이 적의 예상치 못한 미사일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대비책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라고 강조하고 2021 회계연도에만 약 18억 달러,
2025년까지 해마다 최대 24억 달러가 꾸준히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만이 현재 7척의 BMD 탑재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고 한국과 호주 등 기타 동맹국 이지스함에는 BMD 기능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작전 수요를 고려할 때 비용 분담 문제가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보훈부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중국계 미국인 참전용사의 회고를 통해 미국 소수계 출신 군인들이 전쟁에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보훈부는 최근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소총수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올해 87세의 프랭클린 창 씨가 전쟁 당시 중국계에 대한 차별로 초기에 최전선에 투입되지 못했고 외모 때문에 아군의 오인 사격이나 공산군으로 오해받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 씨는 자원에서 최전선 전투에 투입돼 용감하게 싸웠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소수계 미국인 병사가 직면해야 했던 이례적인 도전을 극복했다고 보훈부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시아계 미국인 참전용사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 가운데 중국과 일본, 한국, 하와이와 태평양 섬 출신 등을 포함한 아시아계 사망자는 모두 241명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